네, 안녕하세요.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은 지방세 끝났죠? 뭐 배웠어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안 배웠어요. 기본서로 배우고 재산세,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그럼 지금부터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는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지방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 국세는 뭐가 있다? 소득세. 소득세가 있고, 소득세 중에 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과정에서 종부세는 숫자 네 가지 꼭 기억해요.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어떻게 돼? 9억, 12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 앞대가리 알아야죠?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쳐서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 종합합산하는 토지는 5억 초과, 종로가 별팔러 가야죠.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득세를 배운다. 그럼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부가. 고지납부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도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도 할 수 있고. 자,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얘기하죠. 기본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년 단위로 세금을 걷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납부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자, 그 중에서 소득세 총론이네요. 개인. 개인이 1년 동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소득세. 줄여서 소득세예요. 법인이 벌면은. 법인소득세.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는 국세. 그래서 소득세는, 자, 소득이죠. 번 거. 수입에서 비용을 빼. 그래서 일과세기간 1년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일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비용을 빼. 경비를 빼면은 남는 게 나오죠? 소득.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이 소득세. 자, 소득세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8가지로 과세 방법. 그러니까 소득세 하면은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합쳐서 뭐라 그런다? 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소득은 구분합니다.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해요. 이,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 자, 개인이 사업합니다. 임대해서 벌면은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매매업. 그리고 건설업은 뭐다?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거야. 이거를 주택 신축 판매업, 줄여서 건설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세법은 종합소득세를 전부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개인의 사업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3개만 알아두면 돼요. 용어. 끝자가 뭐다? 사업자죠. 사업소득입니다.
그럼 임대업은 뭐다? 전월세. 전월세를 받는 거. 임대업이야. 그럼 부동산을 매매,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를 매매업이라 그래. 그리고 건설업은 딱 하나, 상가가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건설해서 파는 거를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래서 이러한 소득이 있으면 뭐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받는 거를 임대업, 그 시험은 뭐 위주로 나와? 임대업 위주로 나와. 그럼 이거는 용어만 알면 되죠? 이거는 파는 거잖아. 매매업, 건설업, 사고 파는 거. 건설업은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거. 그럼 상가를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상가를 신축해서 팔아먹으면 매매업이요. 토지를 사고 팔면은 매매업. 그래서 주택 신축 딱 하나. 그래서 이거는 뭐다? 판매하는 거야. 이거는 뭐다? 부동산을 대여하는 거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는 거. 임대업.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그래서 5가지를 뺀 나머지는 복권 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이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종합과세합니다.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전월세를 받는다. 그리고 회사 다녀서 근로소득을 받는다.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그래야 세금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 뜻이에요. 합산해야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금. 퇴직소득은 뭐다? 30년 동안 근무했다. 그럼 퇴직금을 받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따로 과세합니다.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왜? 합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위로 안 올라간다고요. 따로.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양도소득세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임대업과 사업소득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양도세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위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라 그래. 분류과세. 종합과세는 6개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거고, 그럼 이 소득들은 발생 빈도가 대체적으로 뭐야? 반복적이야. 반복적인 소득.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죠?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 즉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비반복적이야. 어쩌다 한번 30년 만에 소득이 생겼다. 8년 만에 땅 팔았다. 어쩌다 한번 생긴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위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세 따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동산을 사고 팔더라도 어쩌다 한번 팔면은 양도소득세.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아먹으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업과 관련이 있으면 매매업, 종합소득세를 내고, 어쩌다 한번 팔아먹었으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럼 출제는 양도소득세는 5문제, 임대업은 몇 문제, 종합소득세는 1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랬죠? 임대업에서 1문제 정도. 자, 그 다음 과세 방법. 합산하는 거 6개. 반복적,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는 합산해서 무슨 소득?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즉,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다음 분류과세는 뭐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를 얘기하죠.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잖아. 어쩌다 한번. 그래서 소득을 분류하여 소득별로 과세합니다. 그다음 양도소득 따로, 퇴직소득 따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이거는 분류하여, 즉 이거는 구분하여.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합산하여.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밑에는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출제된 적이 없다.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는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거를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이 용어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소득세는 원래 8개예요. 구분하면 6개, 7개, 8개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6개는 종합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퇴직금 따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도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세. 그래서 납부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구분해서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펼치면 8개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 및 납세 의무 범위. 자, 이것도 이제 필요한 거면 거주자. 항상 시험장에 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과세기간 1년이죠.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얘기하고, 국적 불문해요. 그래서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는 거주자. 그럼 비거주자는 빗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우리는 비거주자다. 자, 그럼 납세 범위다. 자,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둘 다 과세합니다. 둘 다. 자, 손흥민은 거주자잖아. 손흥민은 거주자. 우리나라에 광고 등을 출연해서 소득이 생겨서 세금 내야 돼. 자, 축구에서 외국에서 미국 가서 또 돈 벌죠? 그걸 우리나라에다 신고해야 돼.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국에 모든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국내 것만. 대표적으로 비거주자가 누구야? 푸틴, 트럼프. 비거주자, 우리나라 주소가 없잖아. 그럼 푸틴은 지 나라 소득만 내는 거야. 푸틴은 트럼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야. 그럼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 소득 등이 있을 때는 과세합니다. 국내 거. 그러나 지네 나라 거,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이게 한 번 출제됐어요.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납부할 의무가 없다. 거주자는 둘 다 있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납세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하기 앞서 같이 설명하죠. 항상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지,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주소가 있으니까 원칙이 어디로 가는 거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는 거야. 그 다음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주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다? 원칙론이 소재지, 관할, 세무서예요.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고요. 자, 뒤에 나왔어요. 납세지, 거주자, 주소지. 주소가 있습니까? 그럼 주소가 없을 때는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소지로 한다.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주소가 없으니까 사업장. 국내 사업장보다 어디로 간다? 중요한 거는 소재지로 간다. 소재지. 그럼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셀러리맨이죠? 월급쟁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고로 비거주자는 뭐를 쓸 수 없다? 원칙론이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주소지 하면 땡이 되는 거예요. 원칙론이. 이렇게 해서 국세, 납세지를 정리하고요. 자, 과세기간. 자,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1년. 그래서 과세기간은 용어가 과세표준이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1년을 얘기합니다. 1년. 그래서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죠. 그러나 1년을 안 쓸 수가 있다. 사망. 거주자가 사망했잖아. 그 사람이 없어졌죠? 그럼 언제까지? 사망일까지. 또는 출국했어. 우리나라에 살다가 출국하면은 뭘로 바뀌어? 비거주자가 돼버리잖아. 그럼 출국하면은 언제까지 세금을 계산한다? 출국한 날까지. 원칙은 1년이에요. 그리고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세한다 그래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오래 벌었으면 항상 다음 연도, 해당 연도 하면 안 돼요. 숫자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자, 우리는 무슨 세금 내?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치고 급여를 받잖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놨어요. 근로소득. 시험은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조세다. 그리고 뒤에 지문 아주 중요하죠. 이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이거 성립 총론에서 배웠잖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할 때 세금이 확정된다. 자, 성립은 언제 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즉 12월 말 기점으로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세금이 있으면 신고하고 환급받을 세금 있으면 환급받겠죠. 그래서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절대 이 지문은 소득이 발생할 때 그러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을 시점으로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면 확정되는 세금이다. 자, 여기까지 과세기간까지 했네요. 과세기간까지.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이 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출제되는 거는 임대업이다. 임대업은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6개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퇴직소득세와 시험 보면 아니죠? 어쩌다 한 번은 생기는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따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해야 돼.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뭐다? 확정되는 세금이다. 신고를 안 해. 무신고 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세금은 무신고하면 이제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는 거죠. 원칙은 무조건 신고하면 확정된다.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결정해서 세금을 늘려서 확정을 시켜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5문제.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뭐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금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 집값이 엄청 뛰고 있죠, 그죠?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짠, 집값이 특정 지역은 천정부지로, 뭐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뛰네요. 뛴다고요. 자, 양도소득세의 누가 내는 거다? 개인.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벌어야 낸다. 손해가 나면 양도세 없어요.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소득세다. 소득세 중에서도 지금부터 뭐를 배운다? 양도소득세를 배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 강의예요. 특징, 개인. 만약에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 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업이야? 부동산 매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개인이 어쩌다 한번, 그리고 항상 세법은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시킬 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뭐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남기는 거죠. 대가를 받고 안 받고 넘기면 징여야. 징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대가를 받는 거를 뭐라 그래요? 유상이전. 무상이전하면 징여세요, 징여세. 징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유상.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이게 중요하죠? 사업성이 없다. 어쩌다 한번 10년 만에 땅 팔았다. 10년 만에 아파트 팔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에서 과세합니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 비반복적.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미리미리 납부하는 게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게 확정신고. 이건 알잖아.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야. 근데 양도세는 특징이 예정신고가 있죠? 자, 올해 토지 팔았어. 3억 벌었어. 3억. 그 세금은 언제 내는 거야? 올해. 팔았는데 내년에 내는 거야. 5월 달에. 그럼 써버리잖아. 그 세금을 못 걷어. 못 걷을 수가 있어. 그다음 미리미리 내는 거를 예정신고가 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몇 개월 이내다? 2개월. 드디어 나와서 2개월. 분할 납부 기간 3개월 이내 하면 안 돼요. 1년 이내 하면 안 돼요. 2개월 이내. 재산세는 3개월 이내. 종부세는, 자, 재산세는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이제 양도세는 뭐다? 2개월 이내. 재산세는 다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재산세는 3개월 이내. 좌우간 이렇게 특징이 있고 의의가 있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강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분할 납부기간 2개월, 재산세는 몇 개월, 요건이 3개월 이내에요. 그리고 종부세는 아까 제가 2개월 거 잘못된 얘기예요. 6개월입니다. 종부세는. 그래서 이 분할 납부기간 세목별로 연결을 시켜야 돼. 2개월, 3개월, 6개월 이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양도세는 2개월 이내. 빨리 걷겠다 이거지. 투기 목적이니까. 재산세는 좀 늦게 걷겠다. 3개월 이내. 그리고 종부세는 세금이 많이 나오죠. 이에도 6개월 이내.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2개월, 3개월 요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세목별로 기본 과정에서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또 나왔네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지 같이 나왔어요. 항상 시험장 가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럼 과세도둑. 자,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아도 과세하고 해외 부동산 등을 팔아도 과세합니다. 구분 없어요. 거주자는. 그래서 무제한 납세무자가 됩니다. 국내 거를 팔아도 벌었으면 과세하고 국외 거를 팔아더라도 구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해놓고 잘 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특이한 게 있어. 이거 국외 거를 팔았어. 여러분 우리가 거주자잖아. 그럼 국외 거를 팔을 때는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을 때 국외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5번 출제됐어요. 거주자가 국내 거는 무조건 납세무자고, 그러나 국외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그래서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그 다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어떤 소득에 대해서 국외 소득에 대해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제한됐죠? 그럼 이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비거주자,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우리가 몰라. 트럼프 비거주자잖아. 트럼프가 지네들 나라에서 사고 파는 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외 거는 우리가 모른다.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알죠? 등기를 넘기니까. 그 다음 납세지. 항상 국세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므로 주소지. 원칙이에요.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원칙론이 소재지. 모든 국세의 원칙론입니다. 그 다음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를 구분하자. 자, 그 다음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앞으로 기본서에서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세금의 기본은 뭐다? 부동산세법은 과세대상을 정리를 해야 돼. 취득세. 과세대상 뭘까요? 거의 까먹을 수준이에요. 토지, 건축물,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있잖아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 골, 콘, 종, 승, 요, 요토의 연권 14개. 자관 있어. 자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것 5개. 각종 권리 8개. 자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몇 개예요? 5개. 토, 건, 주, 선, 항. 뒷글자 기억나야죠? 토가 뭐야? 토지. 건은 건축물. 주는 주택 따로. 토지 건물 합쳐서. 선은 선박. 항은 항공기.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항상 법에 열거된 거예요. 열거주의. 열거된 거. 자, 뭐를 팔았다? 부동산, 양도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물.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등기등록 관계없어요. 허가 여부 관계없어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도 사실상 토지면 과세 대상이고 무허가 건물도 실질은 건물이고 미등기 토지도 실질은 건물이잖아요. 양도세 내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OX. O. 실질이 건물이니까. 미등기로 양도했다. 미등기 전매했죠? 세금 폭탄 맞잖아. 그것도 토지니까 실질이.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그 다음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어. 이거는 오리지널 부동산이고 권리를 팔았다. 권리도 투기 목적인 것은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입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가지로 구분해. 크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한다고요. 자,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부동산을 이거야 이거.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한다.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지상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전세권. 전세금 등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팔더라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임차권은 임대차 권리잖아. 이거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미등기 임차권은 제외, 과세를 안 합니다. 등기된 것만 과세합니다. 왜? 등기를 해야 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 미등기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건이잖아. 물건은 뭐다? 등기 등록을 불문합니다. 등기되든 미등기된 물건이므로 양도세 대상이다. 이건 등기 등록 안 따져요. 그러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등기된 것만. 그래야 뭐가 된다? 물건화가 됩니다. 물건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이다. 단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등록 불문. 그럼 OX로 한번 따져볼까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민법을 알아요. 용익물권 몇 개야? 3가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용익물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X. 여기 없잖아. 그래서 이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불문하고 양도세 대상입니다.
지역권은 아니다.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등기돼야 물권화가 돼서 물권처럼 양도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3개.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취득권리. 취득권리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 전에 팔아먹었다. 대부분 뭐 한 거야? 전매한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사회에서 분양권 전매, 아파트 취득 전에 팔아먹잖아. 투기꾼이죠?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것도 전매하는 겁니다.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된 권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팔면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채권.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 상환. 토지 상환 채권. 만기에 뭘로 받아? 토지로 상환받아. 근데 상환 전에 팔아먹었다. 토지 취득 권리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주택 상환 채권. 넓은 의미로 사채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채권은 반드시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은 취득 권리다. 토지 취득 권리를 팔아먹고 주택 취득 권리. 그럼 국민주택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토지개발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만기에 금전받아. 금전받는 거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죠. 네. 그 다음 이런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계약금만 지급했다. 10%, 20%. 중도금, 잔금 나왔죠? 그럼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아먹었다. 즉 취득 권리를 팔아먹었다. 그럼 결론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 권리를 합쳐서 얘기한다. 그 양도세 잘 하려면 이게 기초예요, 기초. 기초입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자산이 있어. 이름이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뭐다? 왜 기타 자산으로 했을까요? 토지 건물도 아니고 사용 권리도 아니고 취득 권리도 아니야. 아닌데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에서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야, 기타 자산.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팔아먹었다고요. 팔면서 영업권, 권리금을 받았다는 얘기야. 권리금, 포괄적으로 영업권이라 그래요. 이거 사업용 자산이에요. 건물. 사업용, 사업하는 자산이라고요. 이거를 양도하는 거야. 팔아먹어. 양도할 때 뭐를 붙여서 팔아먹어? 권리금. 자, 이 건물 가치는 10억이야. 권리금을 1억 받아. 그럼 토탈 얼마 받아? 11억. 그럼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해? 10억은 건물로 과세하고. 자, 권리금 1억은 왜 생겼어? 건물 팔면서 생겼잖아. 건물은 아닌데 건물을 양도해서 생겼으므로 건물과 관련이 있다. 이 권리금 영업권을 뭐라 그래요? 기타 자산. 반드시 뭐다? 함께 양도해야 돼요. 함께 양도하면서 받아야 된다고요. 따로따로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금. 반드시 권리금 영업권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함께. 그래야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따로따로 양도하면 권리금은 양도세가 아닌 거는 상식으로 어디로 간다?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기타 소득이 돼서 함께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단순한 영업권은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 그 다음 또 나왔네.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야. 이축권이 뭐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야.
내 집이 있어. 원주민이 살아. 여기 수용당해. 원주민이 집이 수용당한다고요. 수용당하니까 뭐다? 법에 의해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에 수용동이 당하잖아. 그럼 이쪽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다? 이주권이야. 그럼 이거를 팔아먹었다는 거야. 권리를. 그럼 이것도 뭐다? 집이 없어지면서 이주권이 생겼죠? 이것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포인트는 뭐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양도야. 함께 양도. 함께. 그래서 포인트는 이에도 함께 양도. 함께 양도. 따로 양도하면 이주권이나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하거나 구분 신고했을 때는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죠? 단순한 이주권도 과세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고해야 돼? 함께 신고해야 돼. 합쳐서. 그래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나 단순한 이주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잖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해와 이해입니다. 영업권도 함께 양도, 이주권도 함께 양도, 구분 신고하거나 이런 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그래야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다. 그 다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자, 이것도 뭐다? 부동산이 아니잖아.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애들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법은 뭐다? 기타 자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다? 각종 골프 회원권, 이용권이죠.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관련이 있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포함. 주주 회원권입니다. 주식을 구입할 때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면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그리고 포인트는 뭐다? 타일의 부동산을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무슨 자산이라 그런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에요.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타 자산은 세 가지밖에 없다. 영업권, 포인트가 뭐다? 함께. 이주권, 포인트가 뭐다? 함께. 별도 신고, 땡. 그리고 유리한 조건 또는 뭐다? 배타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권리가 부여된 주식,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식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름만 알아두면 돼. 주식 또는 출자지분, 그리고 파생상품 등 신탁수익권도 양도세 대상. 그럼 우리가 주식은 누구만 양도한다? 대주주만. 상장주식.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않죠? 그러나 장외양도분도 과세하고. 그럼 우리가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국내 주식. 대주주는 양도세 내야 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장외거래분은 다 과세합니다. 알 필요도 없어. 그리고 주식에서 실패하면 돈 놓고 돈 먹기죠? 옵션이나 파생상품 등에 넣어가죠. 이제 파생상품에 출제하잖아, 이거. 파생상품 이거. 그 다음 신탁수익권을 팔아먹었다. 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이거는 읽어보는 걸로만 만족해야 돼.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딱 세 가지야. 부동산, 뭐와 뭐, 토지, 건물,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 불문.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 용어.
주식, 파생 상품, 신탁 수익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열거된 거. 그죠? 그럼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온다? 기타 자산.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 등기대상과 등기대상이 아닌 거를 구분해야 돼. 뒤에서 기본서 배울 때 중요합니다. 토지 건물 등기할 수 있잖아. 등기대상은 아니잖아.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사용권리 몇 개야? 3개. 그냥 기억나야 돼. 사용권리 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3가지 다 등기대상이잖아. 다 등기대상에 여기까지가 등기대상이다. 나머지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뭐다? 등기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 등기대상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가 등기대상이다. 나머지는 등기할 수 없는 재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등기, 미등기를 구분하자. 왜? 세율 파트에서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야? 70% 뺏어가. 그럼 미등기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사용권리까지만. 이런 거를 미등기로 팔면 70%. 등기되고 팔면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약자로 얘기하면 뭐다? 부부, 주식이죠. 주기고 파생상품, 부부 주식, 이걸로 주기고 파생상품 등이 있네요.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등. 잠깐 기타 자산까지 여기까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도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다?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하면 기타 자산이에요. 영업권은 함께 양도, 이축권도 함께 양도, 그리고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